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중국이 신형 ICBM인 뚱펑 41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중국 4세대 ICBM인 뚱펑 41 공개 임박, 미국의 공개 도전장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지금 이제 뚱펑 31까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2006년도부터. 그런데 뚱펑 41을 개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뚱펑 41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며칠 후인 10월 1일 날 중국의 그 국경절 때 70주년 국경절 때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뚱펑 41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이것이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천안문 광장 지하에 지하도로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그 철고를 세워서 뭐가 무너지지 않게끔 막 버티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중국 열병식 행사장의 지하도로에 긴급한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왜냐? 아주 무거운 뭔가가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아주 무거운 뭔가가. 그래서 이렇게 보강 공사를 하고 있다. 뭐 행사하고 있는데 지하도 무너져 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이런 철골을 쭉 받쳐가지고 이렇게 보강을 하는데, 아주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무거운 것이 지나가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요. 자, 중국 당국이 오는 10월 1일 제70주년 국경절 기념 열병식 행사를 앞두고 열병식이 열릴 예정인 베이징 창안제 일대 지하도로에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이 공사는 해당 지하도로 위로 무거운 하중을 가진 중량급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는 이번 열병식에 중국 당국이 공언한 대로 4세대 ICBM인 뚱펑 41이 등장할 것이라는 방증이다. 액체 연료 방식의 뚱펑 5는 덩치는 거대하지만 열병식 당일에는 액체 연료와 산화제를 빼기 때문에 중량 문제가 없지만, 고체 연료 방식의 뚱펑 41은 연료를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탑재한 차량이 지나가려면 도로 보수가 필수다. 위성 사진을 보면 현재 베이징 인근의 열병식을 참가를 위해서 집결한 뚱펑 41은 최소 18대이며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강력한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8월 26일 날 홍콩의 명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마지막 문단에 베이징 인근의 열병식 참가를 위해서 집결한 뚱펑 41이 최소 18대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저는 이게 뚱펑 31하고 41하고 또 뚱펑 31도 ABC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조금 혼돈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뚱펑 31 숫자도 좀 들어간 게 아니냐. 뚱펑 41만 18대가 나오면 이건 사실은 그다지 그동안의 열병식 패턴으로 보면 이럴 수가 없고, 많이 나와도 4대 아니면 6대 이 정도 나오고, 뚱펑 31의 또 어떤 그 시리즈들이 여러 개 나오고 해서 아주 큰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종류가 한 18대가 지금 집결해 있다. 이게 지금 위성 사진으로 보였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어쨌든 이번에 뚱펑 41이 보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거대하길래. 자, 바로 발사 중량이 80톤입니다. 이 사진이 이게 뚱펑 31인지 또는 뚱펑 41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뚱펑 31도 여러 가지 버전에 따라서 생긴 게 약간씩 다른데, 이게 뚱펑 41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발사 중량이 무려 80톤짜리고 차량 중량이 20톤이 넘기 때문에 어쨌든 100톤 넘는 차량이 차선 몇 개를 물고 지나가는 것이죠. 또 2줄로 지나가고 3줄로 지나가면 한 300톤 가량이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가고, 또 그 뒤에도 따라오고 하니까 아까 밑에 그 지하도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철골로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요, 목표가 뭐였겠습니까? 과거 이제 러시아와 과거는 소련이었죠. 소련과 중소 국경 분쟁을 하던 당시에 내가 저 소련 놈들을 이겨야 되겠다. 소련 놈들이 이 중국, 지금은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그 스탄 나라들 때문에 중국의 서쪽은 소련과 국경이 없어졌고, 지금 동쪽, 그러니까 몽골의 동쪽 부분만 지금 거의 국경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는 이 스탄 나라들, 중앙아시아의 스탄 나라들이 전부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련하고의 국경이 얼마나 넓습니까? 소련하고의 국경이 넓고 그 소련하고 국경이 끝나면 인도하고의 국경이 시작되죠. 그래서 인도하고 국경 문제, 소련하고 국경 문제. 그런데 인도는 겁이 덜 나요. 그런데 소련은 겁나죠. 그래서 소련의 모스크바를 타격하기 위해서 ICBM을 개발하기 이르렀는데 그게 바로 둥펑5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미국이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련하고 막 경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자기네들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는 미국이 공격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을 추격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렇게 핵무기에 집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중국 최초의 ICBM이 바로 이 둥펑5 ABC형인데요. 이게 발사 중량 무려 202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아까 둥펑 41이 80톤 정도라고 하는데도 그거 엄청 무겁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ABC형이 다 해서 어쨌든 202톤이에요. 자, 여기 사진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2단 로켓, 3단 로켓입니다. 뒤에 또 있어요. 1단 로켓. 1단 로켓이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왜? 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 위로 올려야 되니까 1단 로켓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왜 202톤이냐? 액체 연료와 산화제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202톤까지 되는 겁니다. 이 액체 연료거든요. 그런데 아까 명보의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열병식 할 때는 액체 연료와 산화제를 다 빼고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탄두만 있고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별로 안 무거워요. 그래서 이 둥펑5가 지나갈 때는 사실은 보강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둥펑 31입니다. 이거는 31A형, B형이 있는데 이거는 발사 중량이 46톤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둥펑5의 위력은요. 일단 단일 탄두가 있는데 이건 5메가톤입니다. 아주 뭐 정말 초강력 핵탄두죠. 5메가톤이니까. 그리고 이게 다탄두로도 나중에 그 B형, C형에 가서 다탄두로 개조를 했는데 이때는 8개에서 10개의 다탄두 미사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8개에서 10개인데 이게 동시에 그 뭐 이렇게 쪼개져서 막 회피 기동하고 이런 MARV가 아니고 그냥 쪼개지는 MIRV 다탄두 미사일. 그러니까 좀 한 세대 이전의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요즘 최신 트렌드는 회피 기동을 하는 거예요. 회피 기동. 마찬가지로 이 둥펑 31도 탄두가 하나일 경우에는 1메가톤입니다. 1메가톤인데 다탄두를 장착을 했을 때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다탄두인데 이것도 역시 회피 기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둥펑 41을 통해서 러시아와 미국의 기술을 바짝 추격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이 자료로는 둥펑 41의 성능이 워낙 대단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발사 중량이 80톤인데요. 이거는 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도 쏠 수도 있고 또 사일로에서도 쏠 수도 있고 사일로가 뭐냐면은 그 지하 기지죠. 지금 여기 미니트맨 3 같은 거 다 사일로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뭔가 뚜껑이 열리고 그 밑에서 미사일이 쫙 올라오죠. 그게 이제 다 사일로예요. 그래서 사일로에서도 쏠 수 있고 열차에서도 쏠 수 있습니다. 열차에. 과거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이 열차포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열차에도 발사대를 장착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동을 하면서 쏠 수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의 어떤 그 폭격기가 순항미사일이나 그런 것들이 때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미국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러려니까 이제 차량으로도 이동하고 아니면 열차에도 싣고 이동을 하게끔 만들었던 게 둥펑 41입니다. 3단 고체 연료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러시아의 토플램 그리고 미국의 미니트맨 3 전부 다 고체 연료예요. 자, 이 둥펑 41은 사정거리가 14,000에서 15,000km. 그러니까 둥펑 31이나 둥펑 5 같은 경우는 이 다탄두로 장착을 했을 때는 사정거리가 7,200km밖에 안 됩니다. 7,200km. 그러니까 중국 영토에서 하와이도 간당간당 그리고 알래스카는 공격할 수 있고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어요. 다탄두일 경우에. 그러나 탄두를 하나만 하면 11,200km니까 이거는 이제 미서부라든지 아니면은 하와이 이런 것을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탄두를 하나만 했을 때는 둥펑5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죠. 그러나 다탄두가 됐을 때는 하와이까지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한 뭐 6,000여 킬로 되는데 중국의 탄도미사일 기지들이 해안선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이제 산시성 이런
내륙에 감축성 이런 내륙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따지면 하와이까지 사정거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모스크바는 사정거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자기네들 상대는 모스크바가 아니다. 이제는 워싱턴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4,000에서 15,000km. 그러니까 중국에서 쐈을 때, 중국의 내륙에서 쐈을 때 워싱턴까지, 즉 미 동부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단일 탄두, 원탄두로도 쓸 수 있고 다탄두로도 쓸 수 있는데 이 다탄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MARV, 즉 그 분리가 되면서 전부 다 회피 기동을 합니다. 회피 기동을. 그리고 각각 다른 데를 막 공격을 하면서 회피 기동을 하는 것이 이제 MARV라고 하는데 그런 회피 기동 능력을 가진 다탄두 미사일. 탄두는 10개에서 12개까지다. 뭐 굉장한 것이죠. 이제 이걸 개발한 겁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스타트, 즉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지상 발사 ICBM은 사실은 뭐 손을 놓고 있었어요. 전부 거의 대부분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가지고 핵 전력을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왜냐? 소련과 미국이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통해서 다탄도 미사일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다 규제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기왕에 다탄도 미사일 가지게 될 것 같으면 이걸 어디서 쏘는 게 가장 안전하겠냐, 가장 위력적이겠냐. 뭐 누가 생각해도 잠수함에서 쏘는 게 제일 위력적이겠죠. 왜? 저기 모르니까 발사 기지를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과 그 소련의 후계인 러시아와 미국은 SLBM에서 쏘는 미사일을 다탄두 미사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지상 발사 미사일인 이런 터플M이나 미니트맨3 같은 경우는 그냥 탄두 하나 단탄두입니다. 단탄두, 단일 탄두 이렇게 이제 바꾸었죠. 원래는 이런 것들도 다 다탄두였어요. 그렇게 바꾸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자, 스펙상으로는 미국의 MD도 뚫는 세계 정상급 ICBM이 바로 뚱펑 41인데요. 그 1메가톤 정도의 단일 탄두와 그리고 이제 회피 기동을 하는 다탄두 10개에서 12개까지 다탄두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이 뚱펑 41인데, 이 CG 한번 보시면, 이 다탄두 미사일 가지고 막 미국의 함대를 막 공격하는 이런 CG인데, 이런 CG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막 미국 함대 공격하고 싶어서 난리죠. 여기 보시면 이거 항공모함이고 막 그런데 항공모함 공격하고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 호위 함대들 이지스함들 때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의 CG를 지금 담아서 우리 뚱펑 41이 있으면 미국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이런 CG들 막 만들고 해요. 그래서 다탄두 기동형 재도립체 그러니까 탄두가 10개에서 12개 그러면서 각각 회피 기동을 하는 이런 탄두를 만든 게 바로 뚱펑 41입니다. 뭐 사실은 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핵미사일 전략에서 과연 미국과 러시아를 추격할 수 있을까? 뛰는 중국 위에 나는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또 특히 지금 최근에 미국이 INF 즉 중거리 핵전력 감축 협정을 폐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스타트 그러니까 전략무기 감축 협정마저도 이제는 갱신을 안 하겠다 라는 그런 것이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요. 왜? 아니 중국이 상대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 보니까 다탄두 미사일 막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탄두 미사일 못 만들고 그 스타트 협정 때문에 우리는 못하고 있으니까 손해다. 중국이 이 협정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협정을 우리가 아니고 내가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죠. 내가 이 협정을 깨겠다. 나 상대가 중국이니까 나도 이제 다탄두 미사일 마음대로 만들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는 지금 이 RS-28 사르마트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발사 중량이 무려 208톤입니다. 중국의 최초의 ICBM이었던 뚱펑5 202톤보다 훨씬 아니고 조금 더 무거워요. 역시 이것도 액체 연료입니다. 액체 연료인데 사정거리가 무려 18,000km. 그리고 탄두는 무려 24개짜리 다탄두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각각 회피 기동을 하는 MARV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100기 이상을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 이런 걸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러시아라고 해서 이런 미사일을 하나 만드는 가격이 싸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러시아의 국방 예산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력으로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르마트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핵 미사일을 100기 이상을 과연 제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도 미니트맨 3가 너무 구식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신형으로 바꾼다 해가지고 GBSD라는 걸 만들어요. Ground Based Strategic Deterrence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도 이 지상 발사 핵미사일을 아주 신형으로 바꿔서 뭔가 의미 있는 전력으로 가지고 있겠다. 미니트맨 3처럼 이런 거 말고 이제는 21세기형 미사일을 한번 가져보겠다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초정밀 MARV, 즉 다탄도 미사일인데 회피기동을 하는 그 MARV로 만들겠다고 하고 정확한 재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 배치 수량이 무려 450기입니다. 450기 이상을 이 신형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야 뭐 돈이 많으니까 한다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미국, 푸틴과 트럼프가 야 진핑아 가소롭다. 그럼 뭐 둥풍 40이고 너 하면 몇 개 할 건데 몇 개 안 되잖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 성능이 우리는 이미 옛날 성능이고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성능으로 더 많이 가면서 너가 상상도 못하는 숫자로 우리는 배치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국 핵미사일 전력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추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추격이 불가능한 격차예요. 중국은 핵무기를 260발, 즉 핵탄두를 260발을 보유를 하고 있고 러시아와 미국은 이제 다 감축을 했죠. 전략무기 감축협정 그 스타트에 따라서.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7,290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7,000발. 그리고 ICBM 보유량은 중국은 30발에서 40여 기의 ICBM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600기, 그리고 미국은 450기. SLBM은 중국은 60여 발, 그리고 러시아는 200여 발, 미국은 역시 200여 발. 전략폭격기, 제가 신의균의 군사TV를 통해서 어제 보여드렸죠. 중국의 H6 폭격기. 이거는 덩치가 작아서 전략폭격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스톡홀름 그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마련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그 스톡홀름 연구소라고 붙이지 않은 것이 이걸 뺀 거예요. 왜냐? 스톡홀름 연구소에서는 H6를 전략폭격기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전략폭격기냐. 특히나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저는 뺐어요.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는 Tu-95, 투폴레프 95 베어, 그리고 블랙잭 이런 전략폭격기가 있죠. 그게 이제 76대. 미국은 B1, B2, 그리고 B52 해서 180여 대. 앞으로는 B21까지 나오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핵 전력으로는 추격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억제력은 억제력이죠. 그러나 정말 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한번 이렇게 키워보겠다. 덩치를 키워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애초에 격차가 너무 크니까. 자, 그래서 패권 집착에 불가능한 싸움에 나서는 중국,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거 중국이 아무리 그래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중국의 시대, 미국은 이제 한물 갔다 라고 시진핑이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이가 없네,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만큼이야 되고 부자가 망해도 3년이 아니고 나는 지금도 부자고 앞으로도 부자고 지금도 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부자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게 이 정도인데 너 이제 돈 벌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좀 만들어가면서 언제 쫓아올래?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 깨알같이 또 저쪽을 보고서 이렇게 하트를 뿅뿅 보내고 있는 참 이분은 보면 얼마나 또 가소롭겠습니까? 자, 이래서 중국이 이번 10월 1일 날 그들의 최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뚱펑 41을 공개하기 위해서 천안문 앞의 지하도를 보강하고 있는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중국과 미국, 러시아의 핵 전력을 한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중국, 미국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못 쫓아갑니다.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런 중국에게 하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